자, 오랜만에 시장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해가지고 전고점 부분까지 왔었습니다만은 오늘 조정을 좀 받았죠. 미국 시장은 혼조권이고 최근에 중국 시장은 홍콩 H도 마찬가지고 상해 종합도 마찬가지고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장은 조정을 받았다. 주요한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소비 쪽에서, 그러니까 수출은 비교적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비교적 선방을 했다. 예, 올해 이제 상반기 1분기 지나고 지금 5월달 아닙니까? 지금까지 데이터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국내 소비가 생각보다 살아나지 못하면서 좀 시원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오늘 주가가 외국인이 뭐 전체적으로 선전물 시장에서 매도를 때려버리다 보니까 주가가 다 좀 비실비실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외국인이 이제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살 때는 또 왕창 사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소비가 줄어든 그 근본적인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 내구재에 대한 소비가 많이 주는 거죠. 내구재. 내구재라는 것은 뭡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비싼 제품들 얘기하는 거죠. 집에서 쓰는 비싼 제품들, 자동차를 비롯해서 가전 뭐 이런 것들이 다 내구재 아닙니까? 그 주가가 주로 하락을 한 게 요걸 한번 잘 봐야 됩니다. 이 제일 비싼 게 사실은 집이 제일 비싸죠. 집. 뭐 일반 가게 생활을 할 때 집이 제일 비쌉니다. 그러니까 집하고 연관된 것들이 이제 건설 자재 뭐 이런 쪽인데 아직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 건설주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수혜주고, 요즘에 고금리 상태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부실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 다음으로 주로 비싼 게 자동차인데, 자동차 중에서도 전기차가 더 비싸고 그 다음에 내연기관 뭐 이런 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전기차 같은 경우 행태를 보니까 뭐 1분기 실적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시장이 이제 쪼그라들다 보니까 그 중국의 CATL이 이제 주로 테슬라에 납품을 하는데, 중국 외에서도 국내 3사가 시장 점유율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 일본의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 주로 납품하다 보니까 이제 감소율이 좀 컸습니다만은, 테슬라가 이제 공들이고 있는 것은 그래도 중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 배터리 업체인 CATL 제품을 갖다가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금리 상태다 보니까 금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 비싸니까 이제 할부금융 이런 걸 자동차 할부금융 이런 걸 잘 안 쓰다 보니까 현대 기아차에서도 뭐 니로라든지 이런 조금 이 중소형 경차 막 이런 쪽으로는, 그런 쪽은 뭐 퀄리티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차만 굴러가면 되는 것이니까 좀 싼 놈을 갖다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국산 배터리를 안 쓰고 이 중국산을 갖다 좀 쓰다 보니까 그 현대 기아차에 주로 아이오닉이라든지 기아 EV 시리즈에 주로 납품하고 있는 회사가 SK1 아닙니까? SK1인데, 그래 SK1이 실적이 많이 줄어든 이유가, 여기 이제 저가 차량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서도 현대 기아차에 주로 납품을 하고 있는 포드하고 현대 기아차에 주로 납품하는데 포드도 가격 인하한다 그랬죠. 좀 경쟁해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러고 있는 마당에다가 또 현대 기아차 입장에서도 좀 싼 놈들은 중국 걸 갖다 써버리다 보니까 이제 상태가 좀 불량한 거고. 그래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잘 아는 이 삼성 SDI가 과거부터 이제 가장 막역한 관계에 있는 회사가 하나가 있죠. BMW입니다. 이 BMW가 그래도 우리가 아는 이제 고급차 프리미엄 차 아닙니까? 벤츠와 더불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마진율이 좀 더 낮고 성장을 하고 뭐 그런 것이죠. 이제 포드 같은 경우는 뭡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제 안착을 하고 있지만은 그 유럽 시장 비중이 크고 GM 자동차 비중이 좀 큰데 이 GM 차는 그래도 좀 선전합니다만 유럽에서 좀 개차만이 된 거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요 전기차가 이제 좀 당분간은 조금 회복이 좀 더딘 이유가 바로 거기이겠고, 그래서 1등은 여기서 딱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1등은 그래 SDI가 1등이 무조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소재 업체들이 쭉 있는데요. 소재 업체 같은 경우는 일단 배터리 회사들하고 가격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잘 안 팔리는데 협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뭐 크게 가기가 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본질적으로 방향키는 국내 업체에서는 SDI가 이제 일단은 방향을 잡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호황기에는 온리 전기차만 하는 회사가 잘 갈 수밖에 없죠. 전기차 연관된 회사 사업 분야가. 그러나 불황기에서는 그거 말고 좀 떡고물이 나올 수 있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가 좀 안정성이 확보가 되죠. 그런 애들이 먼저 덜 빠지고 먼저 움직이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외국인 기관도 짱구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고, 현대 기아차가 밸류 프로그램이니 뭐니 해가지고 좀 사실은 돈은 좀 그래도 나름대로 하이브리드 차로 얼른 좀 라인 전환해가지고 선전했는데 그것도 전기차나 뭐 별반 차이가 없죠. 비싼 것은 매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요타 같이 하이브리드의 외당초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잘 나가겠지만, 그러지 않는 현대 기아차가 지가 잘 나가봐야 뭐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 주가가 최근에 이제 몽땅 치고 올라와가지고 좀 실적 대비 그 다음에 향후에 바로 도래할 어떤 모멘텀에 비해서 주가 좀 많이 올랐으니까 좀 눌리는 자리가 좀 필요해 버리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뭐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이 뾰족하게 지금 올라칠 만한 그런 모멘텀 거리가 이렇게 많지 않다. 그 섹터별로.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도 반도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죠? 삼전, 하이닉스 뭐 이렇게 있는데, 하이닉스가 있는데 얘도 지금 하이닉스가 뭐 AI의 최대 수혜죠. 뭐 여기 이제 수혜다 보니까 뭐 전선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전선이 올라가고 전력이 필요하니까 전력을 어디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력, 원자력, 풍력 뭐 이런 것들이 또 올라가고 태양광 이런 게 올라가고 하지 않습니까? 전방위적으로. 근데 이거 좀 오버된 그런 구석이 있지만, 여하튼 요 시장은 계속 커가는데 요걸 좀 잘 봐야 되는 게,
막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 AI 시장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시장이 개화가 되니까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그냥 막 수십조, 수조 이렇게 막 배팅을 해야 되니까 이 수요가 이제 뭐 단기적으로 오더가 엄청나게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뭐 올시구나 해가지고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하는데요. 요게 본질적으로 그 성장을 하려면 B2C 쪽으로 뭔가 와닿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이런 AI 쪽에서 뭔가 변화된 것을 감지하고 그쪽에 관련된 것을 구입을 하고 이렇게 가야만이 본 상승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도 태양광 이런 쪽이 뭐 향후에 뭐 오바마 정부 들어오면서 뭐 하니까 막 너나 없이 이제 다 투자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주가는 잠깐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좀 흐지부지 돼버렸죠. 그쪽 방향성은 맞지만은 본질적으로 그 산업의 이제 확장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B2C에 입각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여기 이제 상승의 한계점이 어느 순간에 보면은 이제 봉착을 할 겁니다. 그래 지금 그런데 이제 그 반도체 원래 그 업황이라는 것은 이 재고 순환 주기 치킨 파동을 형성해서 3년 주기로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 이 파동상으로 보면 내년까지 상승 파동이 이어지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요 파동의 길이가 생각보다 반도체는 확 불이 붙었다가 빨리 꺼져 버려요. 그러다가 꼭대기에 물려가지고 개차반이 되는 경우가 꼭 반도체주 투자하던 사람이 뭐 나중에 뒷북 치고 매매에다가 이제 죽어가지고 한 2년 고생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구간상으로 봤을 때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 어떤 상승의 구도는 좀 유지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빼놓고 보니까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뭐가 있습니까?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빼놓으니까 뭐 갈만한 거 없네. 바이오가 있네요. 바이오는 가긴 갑니다. 가긴 가요. 이제 삼바라든지 또 뭐가 있습니까? 삼바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셀트리온이 있죠. 코스닥에서 이제 HLB나 알테오존 이런 놈들이 이제 그 재료를 먹고 올라가고 했는데요. 이 삼바라든지 이런 쪽은 그 위탁 생산업체입니다. 삼바가 인천에 이제 이재용이가 요거 이건희한테 물려받아 가지고 바이오를 키우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삽자로 퍼대고 했는데 거의 뭐 10년 만에 이제 결실이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인천 송도에다가 그래도 요거 많이 지어놓고 이제 결실을 봤는데 코로나 덕이 좀 컸어요. 코로나 덕이 컸고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 시기에 이제 잘 가던 게 뭐 추가 확장되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요 삼바 이런 것들이 뭐 이 방향성이 맞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그 성장은 해갑니다만 이제 고도 성장보다는 완만한 성장이에요. 그래 이런 것들은 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뭐 셀트리온 이런 애들은 이 셀트리온은 또 삼바하고 약간 틀려요. 이 셀트리온은 그 바이오 시밀러라 해서 시밀러가 뭡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유사한 이런 뜻이잖아요. 이 특허를 내고 오리지널 그 의약품을 개발한 회사가 보통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이 한 10년 되는데 이 만료되면은 이제 다른 회사가 복제약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색깔이 비슷한 약을 조제해서 만든 회사가 셀트리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유럽 시장에 좀 강점이 있어요. 근데 요 약을 제일 건강식품이라든지 약을 제일 많이 소비하는 회사가 소비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뚱보의 나라예요. 뚱보의 나라다 보니까 이게 비만, 비만이라든지 이런 치료제들이 좀 잘 가요. 잘 팔려요. 근데 이게 셀트리온이 좀 미국 시장 공략이 조금 약한 게 좀 흠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 시장 자체는 뭐 계속 커가고 하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얘는 한 번 더 칠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요것도 삼바도 그러고. 그러니까 바이오주는 모멘텀상 그래도 여전히 좋다. 근데 요것도 이제 주 모멘텀이 되려면 금리 인하가 좀 돼야 되겠죠. 그래, 은행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밑단의 형성인데, 은행, 보험 뭐 마찬가지죠. 요 얘들은 그 손보, 생보, 우리 이제 생보사, 삼성생명 같은 애들이죠. 손보사, 삼성화재 같은 애들, 생보, 손보, 그 다음에 뭐 금융지주 해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은행, 고리대금업 해 먹는 애들, 뭐 요런 애들은 그 금리 인하 인하하면은 좀 안 좋고, 금리 인상을 하면은 도둑놈 심보가 있어가지고 예금금리도 올려줍니다만은 대출금리는 거기다가 바가지를 씌워가지고 2차입니다 해가지고 바가지를 확 씌워버리. 금리가 낮은 수준에서는 그 대출금리가 이 괴리를 갖다가 예대 마진이라 그러는데, 그 예를 들어서 한 2%만 해도 눈에 확 띄어버려. 금리가 기준금리가 뭐 1%짜리인데 지금 뭐 3% 하면 눈에 확 띄잖아요. 근데 요거 한 예금금리가 이제 4%다 그러면 한 이게 7% 해도 이게 싹 이게 눈에 띄지가 않거든요. 그런 그 도둑놈 심보를 갖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뭐 말이 그렇지 0.5% 1%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는 겁니다. 몇십조 몇백조씩 갖다가 대출해야 되고 하는 회사들인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돈다발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그런 식으로 이제 돈 벌어 먹는 회사가 이제 이쪽인데, 고금리가 유지되면은 이제 요거 그래도 좀 해먹긴 해먹을 거예요. 근데 요것도 이제 밸류업 해가지고 한탕 해먹었고, 그런데 해먹긴 해먹는데 이제 크게 가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뭐 향후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은 늘 상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좀 정체 상태에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대목이 되겠죠. 그래, 이제 지수가 이 자리에서, 자 보세요. 지수가 이렇게 쭉 올랐다가 조정받았다, 이런 이제 그 패턴을 형성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요 거래량을 좀 줄이면서 여기에 이 정고점 문제 돌파할 모멘텀이 좀 약하니까 그래서 숨고르기 들어간 거 아닙니까? 여기 좀 쉬는 거예요. 뭐 미국 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같이 조정을 받으면 좀 재수 없으면 2600 121선 라인까지 이제 올 수가 있는데, 그 자리에 오면은 뭐 조금 설사 뭐가 나와가지고 좀 더 빠지더라도 정말로 이번만큼은 여기서 그렇게 여기서 이제 뭐 제대로 응수를 했다면 못했다면 이때만큼은 진짜 놓치면 안 되겠죠. 근데 거기까지 안 내려올 소지도 좀 있습니다. 안 내려올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그런다 하더라도 뭐 조금 눌리는 자리는 올 겁니다. 뭐 하다못해 지금 요런 여기가 2600 중반, 여기 한 21선 라인이죠. 중후반 중반 남짓 되는데, 어쨌든 그 자리 영역에 이제 오게 되면 일단은 매수 들어가야 돼요. 그래, 내가 볼 때는 아까 얘기했죠. 뭐 비싼 놈일수록 좀 나중에 매수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그렇게 넘쳐나요? 금리 인하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지금 저 화장품 이런 것은 내구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생필품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놈들 먼저 움직이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화장품 뭐 비싸봐야 보통은 이제 아주 비싼 놈도 있겠지만 몇만 원 아닙니까? 이게 대고 뭐 몇십만 원 하고 몇천만 원 가고 억 단위 이런 것은 나중에 사고 점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좀 접근을 해주시고, 그래 이제 이 필수 소비재이면서 주가들이 많이 빠져 있는 놈들이 이제 먼저 좀 까딱까딱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여하튼간에 그 주가상으로는 요것들이 한번 눌렀다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뭐 그쯤 되면은 이제 금리 인하 요런 사이클, 그죠? 인하 사이클 요런 게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또 놀라운 속도로 또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일단은 뭐 좀 과거의 영역으로, 그러니까 이제 내구재 수순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미래 금리나 뭐 이런 기대 심리 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 뭐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뭐 반도체라든지 좀 요즘에 좀 움직이는 놈들을 갖다가 매매하면 되겠지만서도 궁극적으로는 저 뭡니까 바이오 요런 쪽을 뭐 그래도 일바따로 좀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은 이제 바이오 의약품 이런 게 아주 비싼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의료 기기 이런 건 또 뭐 몇천만 원씩 하고 뭐 억 단위도 있겠습니다만은 일상적으로 구매하는 그런 뷰티, 지금 자 보세요, 뷰티, 그 다음에 뭐 건강식품, 요런 이제 그 약품류, 그죠? 거기에서 좀 더 나가면 뭐 의류 뭐 이런 쪽, 하여튼 이런 쪽으로 해서 점점 확장을 해서 이제 매매하면 되고, 뭐 저 비싼 놈일수록 좀 후순위 매수, 중장 장기 투자 맥락에서, 그러면 그런 애들도 매수할 수 있냐? 매수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 뭐 그 다음에 현대차는 좀 올랐습니다. 뭐 SDI 이런 애들, 삼성전기 뭐 이런 쪽에 이제 그 메커니즘이 돌아가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도 당연히 그 매매가 되는 겁니다. 근데 비싼 놈일수록 빨리 살라고 하지 마세요. 서서히 봐가면서 사도 충분히 살 자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접근하면 되는 것이고, 자 거래소가 이제 저 조정을 바닥 숨고르게 하고 있는데 좀 많이 올랐죠. 코스닥은 별로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코스닥은 별로 안 올랐기 때문에 또 덜 빠집니다. 덜 빠지는 게, 여기서 거래소가 좀 쉬는 자리에서도 약간 일시적으로 밀려도 뭐 제가 볼 때는 뭐 850선 뭐 이렇게 좀 또 뭐 요금방에서 놀다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자리가 코스닥 시장도 이제 봐가면서 이제 매수에 들어가는 그런 사이클로 보시고, 자 반도체 매매할 때는 절대로 지금 눌림목 숨고르기 이런 것들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매매해야 돼요. 꼭 쳐 올라간 거 매매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많으니까 그쪽이 좀 보시고, 정유주 이런 거 보면 안 되고, 그건 후순위로 움직이는 거예요. 후순위로. 저 전기차 이런 것도 약간 더 후순위. 요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은 요 운송하고 향후에 이제 교역이 늘어날 것에 대비한 전략을 생각한다면 그 해운주라든지 조선주 있죠. 조선주 좀 최근에 올랐으면 눌릴 때 사야 되겠죠. 조선 해운주 배로 나르거나 비행기로 나르거나 또 뭐 배 건조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이런 운송하고 연관된 것들이 산업재에서는 좀 먼저 움직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묵직한 종목들 나중에 움직일 것이고,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뭐 일일이 제가 종목을 다 얘기하지는 않아요. 지금 시황 분석이니까. 그러지만은 요 큰 틀을 이해하고 좀 매매에 임한다면 상당히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러지, 전에 그 2차 전지 올라갈 때 그 코스
코스닥 작년 8월 달에 7월 달이죠. 956포인트까지 갔지 않습니까? 저거 올라칩니다. 저거 올라쳐요. 뭐 가겠습니까? 갑니다. 저렇게 올라가고 이제 좋은 종목들이 코스피로 이전에도 저 자리 갑니다. 자, 코스피 지수 요게 이제 2700이죠. 일단은 3000 돌파로 무조건 가는 겁니다. 2차 전지 돌아서잖아요. 2차 전지 이쪽에 그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대 이런 이제 국제한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돌아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에 그 요거 저금리 가면 3,300가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갔습니다만은 저거 돌파할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그 대신 뭐가 움직여야 돼요? 그때 움직일 때 2차 전지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전기차 관련주. 그게 움직여야 된다니까요. 반도체만 갖고는 안 되고 택도 없고 2차 전지가 움직여야 돼. 그래서 2차 전지는 제가 딱 찍어드린 SDI 필두로 해서 이런 종목들 LG화학 뭐 SDI가 좀 더 우위에 있겠죠. LG화학 이런 좀 국지강 회사부터 해갖고 쫙 좀 긁어서 물량을 좀 확보해 나가시고 장기 투자하기 좋습니다. 3,300 올라갈 때 그것들이 반드시 올라쳐야 된다. 그런 것들은 올라가면 수익이 좀 많이 납니다. 그 대신 당장 뭐 세게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좀 포트를 구성할 때 장기적인 흐름에서 매매할 거하고 좀 단중기적으로 매매할 거하고 좀 구분자를 지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한미 반도체나 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 매매할 때는 꼭 조종파가 나온 다음에나 매매하고 꼭 뒷북치는 매매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